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질 중독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행위 중독, 즉 행동이 중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 중독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도박 중독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먼저 첫 강의로 도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중독으로 얘기를 하자면 5가지 중독, 즉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흡연 니코틴 중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경제적 피해량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10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일어난다고 추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합법 그리고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네. 어떤 보고에서는 130조에 달하고요.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피해가 80조 이상, 불법은 30조, 50조 이상, 이렇게 이런 엄청난 양의 그 피해가 추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도박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7개 종류의 합법적인 도박이 있습니다. 7개나 돼요. 여러분들 7개 아셨을까요? 근데 몇 가지는 우리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경제적 그 매출액이 큰 것이 경마입니다. 경마. 그런 다음에 로또, 복권이죠. 그래서 주택복권, 로또 등의 복권들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의 합법적 도박은 스포츠 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 투표권이라고 투표권입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약간 좀 생소한데 경륜 자전거 경주죠. 그리고 강원랜드, 그거는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고요. 그리고 경정, 소싸움 경기가 있습니다. 경정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경정은 보트 경주죠. 그리고 소싸움도 사실 합법적인 도박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땐 기본적으로 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합치면 8개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실 다양한 형태의 도박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딱지 아실까요? 딱지나 구슬치기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내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는 구슬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런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이 도박으로 인식이 되기보단 일종의 재미와 흥미를 위한 게임으로 인식이 됐는데요. 실제로 게임의 정의와 도박의 정의를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게임을 살펴보면 게임은 오락의 보편적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기분 전환이나 유흥을 위한 재반 활동이 포함되고 흔히 경쟁이나 시합을 수반하는 그러한 놀이, 유희, 오락 등의 그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이 바로 게임인 반면 도박 같은 경우는 돈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도 승산에 기대를 걸고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승률 또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걸 때 그것이 바로 도박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흔히 도박을 내기, 노름, 바퀴라고도 하는데요. 법원에 따른 법적인 도박의 정의에 따르면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한 승부, 즉 어떻게 결과가 날지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에 돈을 또는 재물을 거는 그런 행위를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게임과 도박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게임은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주는 건전성이 가미된 긍정적인 활동인 반면 도박은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재정적인 또는 흥분 등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부정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은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그 특성이 건전한 반면 도박은 하면 할수록 더욱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당히 도박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액수나 내기를 거는 액수나 그리고 또 그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활동이 의미하는 그러한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재물로서 도박한 것이 불법 형태로 인정이 되지만 단지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할 때는 도박으로 보지 않고요. 이 항에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 용어는 상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재물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경우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 판례에서는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도박한 액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데 이렇게 게임과 도박은 그리고 또 도박 그 자체는 오락과 여가를 위한 건전한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사회 그리고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